오늘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의 문제가 많은 이 부동산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주제는 부동산 계약 피해 방지 대책 위원회 피해 대책 방법. 왜 오늘은 조금 다른 이 주제로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 가장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사기, 이 사기 피해, 이 뭐 빌라왕 사건도 그렇고, 저도 지금 이 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지내는데, 이게 월세나 전세, 이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하다 보면은 악랄한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부동산 이 임대하는 임대업자, 임대인들이 악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당연히 이 사람의 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보면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. 그런데 이제 막상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이제 집을 나가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. 이 집을 고를 때 처음에는 뭐 괜찮아 보여서 집을 계약을 하겠죠. 그런데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이 집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막 생겨나요.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저도 이제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죠. 이제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,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특약사항에다가 다양한 조건을 많이 넣는 게 좋아요. 일단 아래처럼 요즘 이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인가? 예,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보증보험인데 여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안전한데 그나마 이 국토부에서 하는 허그 사이트가 있고, 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,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가. 네.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특약사항에다가
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좋죠. 왜냐면은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. 우선 시세 확인이 안 되는 집들, 이 약간 외곽에 있는 시골에 있는 이제 주택이나 전원주택 그런 데들은 이 국토부 공시지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. 시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이제 이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,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거 말고도, 현재 현재 계약한 부동산의 시세 대비,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하면 또 안 돼요. 그리고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면 또 안 되고,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.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, 빌라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시세가 확인이 돼서 그런 데들은 뭐 별도의 감정을 안 받고 바로 그냥 이 보증보험에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등기상에 큰 무리가 없다면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겠죠. 근데 보증보험에 이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항력을 설정해야만 해요. 이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임차인이죠. 이제 임차인 임대인 말고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뭐 대항하는 그런 힘력자를 뭐 쓰겠죠. 그걸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데, 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. 그러려면 이제 설정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, 무슨 설정? 이 등기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하는 거는 이 부동산과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셋이서 그냥 사적인 계약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면은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부동산이 참 웃긴 게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. 그럼 뭐가 중요하냐?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등기라는 거예요. 등기. 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이 주소 치고 하면 이제 뭐 다 나오거든요. 뭐 토지나 건축물 뭐 대장 이런 거에 등기사항 내역이 전부 다 나와요. 이게 바로 표준 전산 체계.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서류, 그러니까 전자적 서류라고 이해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등기라는 거는 공적 서류, 그리고 이
임대차 계약서는 사적 서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면은 등기, 그러니까 법원 이 전산 등기에 등록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자기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내가 새 들어 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전산에 그 등기에 내역이 안 나오니까 내 우선권이 없고, 또 그걸 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도 새 들어 사는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세입자인 나, 즉 임차인인 내가 이 집에 지금 계약했고 새 들어 산다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등기 설정인데, 이 등기 설정에는 종류가 좀 많은데, 이제 대표적으로는 임차권 설정,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게 있고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아요. 이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,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임차권 등기 설정보다는 이 전세권 설정이 좀 더 이 파워라고 해야 될까? 이게 좀 더 좋아 보여요. 왜냐면은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줘요.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겠죠. 임대차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.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하는 거는 내가 이제 등기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일단 방어를 하는 거죠. 그 다른 사람 집이 대출을 해주거나 내 집을, 아니 내가 사는 집을 제3자가 계약하거나 하는 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있다는 존재, 그러면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내 우선순위가 나도 같이 껴준다는 얘기죠. 근데 여기에 없으면은 내가 받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돈이 공중에 붕 뜨는 거죠. 우선은 일단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. 안 줘.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, 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소송을, 그러니까 법원 절차를 직접 거치지 않아도 직접 이 경매로 이 넘길 수가 있다. 그런 권한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이런 면에서는 임차권 등기 설정보다 파워가 좀 더 세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전세권 설정하는 거는 이 법무사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 들고, 이 세금은 보증금의 0.2% 정도 들어가거든요.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. 내 보증금이 만약에 크다면은 이 전세권 설정하는 건 중요하다. 만약에 내가 전세가 아니라 월세다. 그러면 임대차 뭐지?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임대차권 등기 설정이 아니라
임대차 등기 설정? 이건가? 임대차 등기 설정? 예, 갑자기 또 까먹었네요. 임대차 등기 설정. 임대차, 임차권. 임차권 등기 설정. 예, 임차권 등기 설정. 이렇게 되는데,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요거로 가는, 만약에 근데 월세인데 내가 보증금이 막 몇 억씩 된다. 그러면 전세권으로 설정하는 게 전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돈이 크니까. 근데 이제 월세인데 보증금이 크고 또 매달 임대료를 납부를 하잖아요. 그 임대료 나가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가요. 전세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만 설정해 준다는 거죠. 만약에 내가 내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뭔가 이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하면 아마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등기 서류는 이렇게, 등기 설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.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,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게. 왜냐하면 이 등기 설정하는 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. 내가 혼자서 막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등기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등기 설정 없이 이 대항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전입신고를 하는 거죠. 이 확정일자라는 걸 이제 받아서, 이건 어디서 하니? 이제 동사무소 가서 하죠. 이제 민증 하나 들고 가면은 바로 해준다는 거죠. 근데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위 두 가지보다는 조금 더 파워가 약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항력 파워 순위를 좀 정한다면은 이 전세권 설정, 임차권 등기 설정, 전입신고 이렇게 되는데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1번 전입신고를 먼저 한다. 첫 번째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세권 설정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중 택 1,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등기 설정을 한다. 이 등기 설정은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다가 넣는 거죠. 계약 시 해당 이 부동산 해당 부동산 계약 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.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에 동의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약을 또 하나 넣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특약을 많이 넣어야 돼요. 어떤 걸 넣냐면은 나한테 유리한 거. 만약에 임대인이 안 해주겠다, 싫다 라고 한다면 그 집은 계약하지 마요. 않는 게 좋단 얘기죠. 왜냐하면 이 스멜 냄새가 나는 거죠. 무슨 냄새? 이 사기 냄새. 왜냐면은 임차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. 내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맡기는 건데 나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등기 설정을 하는 것 뿐이지
내가 임대인의 돈을 막 훔쳐가거나 뭐 사기치려는 의도로 내가 등기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진짜 선량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등기 설정하는데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되죠.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 물건이 위험할 수도 있다, 이 말인 거예요. 저도 아직도 지금 요것도 저도 못했어요. 저도 다음부터 계약할 때는 제가 오늘 말한 걸 토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저도 여태까지 좀 뭐 떼먹은 건 아닌데 그럴 뻔한 이 위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이 등기 설정 말고 다른 것도 뭐 해야 하냐면은 계약 시에 이 그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해야 돼요. 날짜는 당일 최신 날짜로 바로 뽑은 거로 달라고 해서 보여 달라고 해서 뭘 보냐, 이제 그 채무, 이 채권, 그러니까 이제 부채, 그러니까 이제 융자,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집이 지금 이 그 근저당 설정 내역을 보면은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, 만약에 이 집이 현재 5억짜리 집인데 막 뭐 한 3억 이상 대출이 잡혀 있다,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다. 다 무조건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위험의 그 수준이 좀 있죠. 왜냐면은 이 깡통 정세, 이 깡통 전세가 이 시세보다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전세보다도 더 떨어지고, 예. 그럼 만약에 집이 5억짜리인데 나는 이게 대출이 3억이 잡혀 있고 나는 전세가 뭐 한 4억 들어가 있고, 그러면 위험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집은 아무튼 많이 위험하다는 얘기죠. 이 집값보다 50% 이상 대출이 들어가 있으면은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이 최대한 집을 볼 때 이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집은 그냥 패스하는 게 가장 좋다. 그럼 어떤 집을 보냐면은 이 대출이 이 50% 미만으로 되어 있는 집, 뭐 한 20% 정도, 또는 가장 좋은 집은 대출이 0이야. 클린. 이제 대출이 없는 집은 그 임대하는 임대업 사업자가 이 자금적으로 여유가 좀 있단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기분 좋으면은
뭐 임대료도 막 깎아 죽일 수도 있고, 이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는 인간의 그 본성보다는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.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이 없는 임대인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먹고 살려고 본의 아니게 사기친다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은 임대인이 이 사기 잘 안 치고 또 뭐 그냥 서로 좋게 좋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. 집에 문제가 있어도 뭐 바로바로 고쳐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네 번째, 집이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집이 대출이 0% 하나도 없는 집을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해요. 그럼 또 특약을 하나 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특약에다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시점 이후에 근저당 설정, 이 대출 금지를 하지 않는다. 예, 이렇게 이 특약을 또 추가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요렇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특약을 걸어 놓으면은 못 하는 거죠. 이게 바로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에요. 그 외에 이 특약에다가 또 넣으면 좋은 거는 뭐 다양하게 넣으면 좋죠. 해당 부동산 계약 이후에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집에 하자가 발생하거나, 그러니까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일상 생활 수준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판단될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. 왜냐하면은 좀 폭넓게 특약을 넣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하자라는 게 되게 소소한 하자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하자가 있다고 계약 취소하는 거는 이 법원에서도 이해하기 어렵고, 근데 이제 우리가 하자가 있는데 진짜 이건 도저히 집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은 이거는, 그러니까 이게 막 단순한 하자는 이 집주인이 고쳐주면 돼요. 근데 그렇지 못한 하자들이 있어요. 고친다고 고쳐지는 하자가 아니에요. 뭐 예를 들면 냄새가 나요. 이 냄새는 진짜 잡기 힘들거든요. 막 뭐 보일러 냄새, 무슨 새집 증후군 뭐 냄새, 뭐 기타 막 뭐 하수구 냄새, 막 이 냄새, 저는 이 집에 살면서 냄새가 가장 싫어요. 이 냄새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, 진짜. 예,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. 일상생활을 못 할 수 없을 정도. 근데 냄새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요. 굉장히 이 상대적인 거죠. 그래서 이건 사실상 되게 애매한 게 냄새고,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이제 공사. 저도 집을 계약했는데 공사가
이 대공사 막 주변에 하천공사를 막 하는데, 와, 이거를 얘기도 안 하고,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, 하자라고 봐야겠죠. 아무튼, 뭐 다 적진 못했지만,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은 또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이제 계약할 때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